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3강 창의성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바람에 2주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과 대면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오래 가서 학교에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일단 그 인터넷으로 계속 강의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이렇게 같이 뵙기를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작할 수업 목차는 창의성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한두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의 도출 방법에 참고할 사항들을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팀과 혁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말미에 이번 주의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제를 안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과제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줄이라도 이렇게 간단히 적어서 내면은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구나를 제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제를 꼭 지정된 기일까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창의성이 뭔지, 창의성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난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만요. 뭐 틀리지 않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창의성이라고만 했을 때 새로운 것들, 키워드가 새로운, 또 이미 존재하지 않은 그런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기존의 틀에서 혹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뭐 핸드폰이라는 것도 미래를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그 전에 이제 유선전화가 있었고, 유선전화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스부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 그 무선 통신을 할 때 보면 모르스부호라는 게 있는데 모르스부호에서 시작을 됐다. 물론 모르스부호도 이제 모르스부호가 창안이 됐지만 그래서 계속 발달이 해온 거죠. 자동차도 따져 보면은 우리가 요즘 뭐 전기차니 뭐 무인 자동차니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도 수레나 어떤 말 이런 것부터 기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의성은 기존의 것을 응용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은 기존의 것을 응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토론하고 또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또 동시에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져보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까지 주입식 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주입식 교육보다는 선생님은 이렇게 가이드만 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방식이 바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창의성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만요. 창의성이란 만질 수 없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재능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소개를 한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이란 만질 수 없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창의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만질 수 있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이분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분 설명을 인용을 해보면 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상상력 훈련 같은 것도 꾸준히 하죠. 하지만 상상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상상력을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실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이분은 정의하기를 단지 상상이 아니라 상상을 실현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상상은 누구나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상상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상 기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좀 캠페인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주가 지수로 커피를 만들다라는 그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신문 니케이 신문이라는 게 있죠. 니케이 신문이 2019년 작년입니다. 캠페인 이야기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를 발표하는 그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한국경제나 뭐 매일경제신문 같은 신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을 읽지 않고 경제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니케이 신문사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일본 경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니케이 신문이 이제 찾아낸 방법이 커피였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은 이제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셨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본다라는 게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이 신문은 이제 서로 세대가 다른 세대가 어떤 그 비슷한 모습으로 연결되는 매체가 바로 커피라는 것을 깨닫고, 이 커피를 연결을 해서 젊은이들이 이 경제에 관심을 갖도록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커피 이름을 니케이 브랜디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컵에는 이제 경제 뉴스가 프린트되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주가가 오르면 커피의 쓴맛이 이제 강해지고, 오후 1시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신맛이 강한 커피가 제공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좀 흥미롭죠. 주가 지수에 따라서 커피 맛도 변한다는 상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커피 머신을 준비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높을 때는 쓴맛, 떨어질 때는 신맛이 강해지는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해 가지고 자동으로 커피를 제조하고, 커피 홀더에 인쇄된 주가 지수 그 주가 지수를 핸드폰 AR로 스캔해서 경제 뉴스를 핸드폰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 앞다투어 보도를 한 결과 250만 명에게 정보가 전달되어 있고, 그중 70% 이상이 이제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대성공을 이룬 케이스가 이제 이 주가 지수로 커피를 만들다라는 이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다른 아이템은 이제 그 클래식 음악 젖소들이 즐기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독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도르트문트라는 이제 도시의 콘서트홀 이야기인데요. 도르트문트 콘서트 하우스는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클래식 그 콘서트홀인데, 클래식 음악이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요즘 뭐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에서 관심이 멀어지는 것들이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니케이 신문하고 비슷하게 젊은 층의 관심을 클래식 음악으로 이제 끌어오는 것이 캠페인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콘체르토 하우스 측은 이제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지 못하면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었죠. 이 사례는 2011년도의 이제 사례지만 전문가들한테도 이제 창조적인 캠페인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이제 그 음악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했고, 기사 내용은 미 캘리포니아 목장의 이제 젖소 연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젖소들한테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이제 젖소들이 우유를 생산량이 증대되고, 또 평소보다 그 영양분도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우유 생산량도 많아지고 또 영양분도 풍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동식물한테도 안정된 정서를 제공한다는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콘체르토 하우스 주최 측이 이제 기사 내용을 촬영해서 클래식 음악하고 이제 젖소하고 연결하는 실험적인 캠페인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성장한 젖소의
그 우유 맛이 정말 다를까라는 상상력도 신선하지만 또 이를 실천한 그 우유 제조 방식은 진짜 창의적이라고 이렇게 소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각자 이제 일정에 따라서 목장에 찾아가서 조수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는 이 음악을 녹음해서 조수들한테 주기적으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연주자가 이제 연주자의 음악을 들은 조수들이 우유를 생산하면 연주자의 이름으로 우유병에 담아서 이것을 이제 대형 마트에서 실제로 판매를 합니다. 우유 이름은 콘서트 밀크라는 새로운 상표로 진열대에 오르고, 우유병 라벨에는 연주자의 그 프로필과 연주자의 공연 일정을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해서 결국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성공을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콘체르토 하우스 회원들이 19%가 증가를 했대요. 이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평균 객석 점유율이 72%나 상승했다라고 해서 히트를 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니케이 신문하고 이 콘체르토 하우스는 이제 커피하고 우유라는 매개체를 발굴해내서 이것은 이제 대중들한테 관심을 끌도록 해서 경제라든지 또 이 클래식 음악에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이 단지 그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창의성이다라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창의성을 좀 더 실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의 도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 소개 말씀드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노하우라고 그래가지고 소개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을 의심하라. 무슨 법칙, 뭐 제1의 법칙, 무슨 법칙, 다양한 우리 사회에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좀 왜 그렇지? 퀘스천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문제를 뒤집어라. 항상 의심을 갖고 어떤 것에 대해 질문,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왜 저건 저렇게, 왜 시계는 그쪽 방향으로만 돌까? 이쪽 반대 방향으로 돌면 안 될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면 나름대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반대로 생각을 하라라는 말이죠. 정반대로 항상 항상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라. 또 부정적인 의견에 맞서라. 안 된다, 아니다, 뭐 부정적인 의견, 불만이 많다, 불만이 왜 많을까? 뭐 부정적인 의견에 맞서라. 또 나무 입장이 돼봐, 역지사지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봐라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해법을 최상으로 바꿔라. 최악의 해법인 경우도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생각을 달리함으로써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있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하라. 또 네라는 답은 독이 된다. 네는 듣기도 편하고 하기도 편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아니요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라. 아니요, 아니다, 부정해서 생각을 해봐라. 때로는 모방이 성공을 부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방은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모방이라야지, 기존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은 성공을 부를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을 하되 기존의 것보다는 개선된 모방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또는 나의 윗사람 또는 아랫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제3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라. 또 우아한 해법을 찾아라. 뭐 메모를 하라. 메모를 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사업 아이디어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요소라고 해서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이제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이제 어떤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들 수 있는 것이 고객 가치를 명확하게, 고객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 가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장 규모가 어떤지, 또 충분하게 혁신적인지. 우리가 지금 창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 내지는 창의는 유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가능성,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 제품화되고 서비스가 구체화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그것을 시장에 내보냈을 때 수익이 있는 건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대면에서 수업할 때,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생산품을 생산해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뭐 특허도 여러 국가에서 특허도 내고 세계 최초로 특허도 되고 그 제품이 실제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컨설팅 하려고 가서 보니까 시장에서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아이디어 차원에서 창의성은 뭐 있을지 몰라도 시장에서 실행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봉착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장에서 제품화돼서 수익을 올릴 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팀과 혁신입니다. 창의팀과 혁신인데, 기존의 이제 연구에서 보면 창의성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창의성은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사고 유형을 조합하고 동시에 모순과 패러독스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패러독스는 다른 말도 이제 이것도 역시 모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성이 과연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이들의 성과라든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라고 입증된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즉 창의적 기질이라든지 창의적 행태, 또 창의적 역량,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말하자면 어떤 성과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 사회 결과물로서 입증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창의성이 개인적인 창의성이 어떤 천재성을 타고난 개인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에 나가서 창의성은 이제 개인에 대한 연구에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에서뿐만 아니라 일반화되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추세에 있다. 그래서 포스트 포디즘이 이제 대량 생산 체계에 하는 그런 사조죠. 포스트 포디즘에서 이제 경제에서 관심이 이제 개인 역량에서 사회적 또는 그 조직적 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노하우에서 노후로 이렇게 이전이 되고 있는데, 즉 개인은 개별 단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과 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야기가 좀 할 게 있는데, 우리가 혁신 조직 또는 뭐 조직 혁신 뭐 이런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시장, 새로운 비즈니스의 이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이 소스라고 합니다. 이 혁신이나 창조, 이런 개념들이. 그러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와 지식이 새로운 자본으로 등장하는 그 창의 경제로 이동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이제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혁신과 팀에 대해서는 이제 팀을 나름대로 이제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 혁신적인 팀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들 수 있는 것이 유연한 그 매트릭스에 기반한 조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는 뭐 태스크포스 뭐 이런 조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신축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관리하는데 적합하다라고 그런 거죠. 이 신축적이고 고도의 이 기술력을 가진 노동력을 관리하는데 적합한 조직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태스크포스 팀은 이제 사기업보다는 이제 공공 영역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개인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이 창의성에 기반한 팀, 조직 이런 것도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유튜브 관계상 이것을 제가 오랜 시간을 녹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본인이 살면서 지금까지 창의성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기술을 해 보시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본 아이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20여 년 살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든지 생각하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술해 볼 것을 제가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면 앞으로 혹시 개발돼야 될 어떤 서비스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 또는 발명되었으면 좋은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기술을 하셔가지고 4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뵙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